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며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통하기 위한 말이다. 말 한마디에 웃고 울며 사랑을 했다가 이별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또 하루를 살아간다. 사람의 말 습관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 아무리 외모가 호감형이라 해도 그 사람의 한두 마디에 정이 뚝 떨어진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말투다.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말투부터 다르다.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또한 말투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를 험하게 대할수록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믿기라도 하듯 우정의 크기를 거친 언어로 표현한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라는 주관적인 착각을 하며 말이다. 거친 언어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나오는 법이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친했던 사이가 남보다도 못한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말이 상대를 어려워하라는 말은 아니다.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고 해도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 좋다. 대화를 할수록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비호감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 것은 물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한다. 비호감 말투는 욕처럼 대놓고 나쁜 말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호감 말투를 사용하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르고 계속 사용할 경우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말투라는 것이다. 횡설수설하고 우기고 지식 자랑하기 바쁜 말투는 한 번쯤은 누구나 썼던 말투이다. 혹은 주위를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비호감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가? 사람의 첫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첫 이미지가 비호감이 되어버리면 이후의 행동도 비호감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사람을 호감과 비호감으로 나눌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말투를 뽑는다. 말투는 전염성이 강하다. 애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부모나 어른이 점잖지 못하고 언행을 함부로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배운다는 말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언행을 빨리 체득한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의 말투가 겉늙는 현상이나 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쉽게 욕을 하는 건 모두 말투의 전염성에 의한 현상이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매번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엔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기를 바라고 본인이 우월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과하면 재수가 없다. 그런데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아는 척을 하는 사람, 딱히 잘난 것 없는데 잘난 척 하는 사람,
객관적으로 봐도 안 예쁜데 예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본인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던 말이다. 이와 같이 척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으로 선두를 다툰다. 그렇기 때문에 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지가 않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말투가 습관이기 때문이다.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힌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즉, 내가 하는 말투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몸에 익혀 무의식 중에 입 밖으로 나오는 습관인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린다. 또한 이런 말투는 자신의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다. 말투는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형체가 있다.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더라도 말의 형체 즉 말투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진다. 나아가 말투는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다. 평소 자신의 나쁜 말버릇과 듣는 이들에 대한 배려 없는 마음이 곧 실언으로 이어진다. 실언은 자신에게 쏜 화살과도 같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평가받게 된다. 말 한마디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또한 실언을 조심하자는 말이 아니겠는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말을 잘하면 천냥의 빚도 갚을 수 있다는 옛 속담이다. 천냥의 빚도 말로 갚을 수 있을 만큼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결정된다. 우리는 이런 말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넓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다툼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상대방의 행동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일 뿐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상대의 행동을 틀린 행동이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이 납득할 수 있게 상대의 행동을 고치려고 한다. 물론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의 행동이 정말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이어도 명령하듯 고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나와는 다른 그들의 다름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한 법이다. 나와는 다름을 적이라고 간주하고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나와는 다른 상대방의 다름이 설사 틀림이라고 할지라도 지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한 배려가 있어야 상대도 그 틀림을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조언은 필요하다. 조언을 통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 금방 해결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기도 한다.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조언일지라도 섬세하지 못하고 투박하며 날이 섰을 땐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백지수표도 구겨지고 찢긴 채 방치되어 있으면
한낱 종이로밖에 취급을 못 받는다. 조언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위한 진심이 담긴 조언일지라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된다.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놓치기 쉽다. 솔직함이 지나치다 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필터링하지 않고 입 밖으로 내뱉는다. 그로 인해 솔직한 사람이 지적을 잘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하기도 한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신의 거짓말에 무뎌지게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거짓말이 만연해 있다. 속이고 속아주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산타클로스는 없어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선한 거짓말, 즉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이타적인 마음에서 하는 거짓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기 위해 악의를 품은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말은 쉽게 전달된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말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진실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내가 뱉은 말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굳이 모난 사람이 되어 모난 말을 내뱉으며 나의 가치를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보통 말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듣는 힘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다양한 화제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닌가. 그래서 대화 상대에 따라 적절한 화제거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대화의 주도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다. 듣는 힘이 있는 사람은 상대와 의견 충돌이 많지 않고 손쉽게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 또한 상대에 대해 많은 걸 들을 수 있어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옛말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이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말하기에 성급한 사람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도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에서 고민한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기 일쑤다. 들리는 것을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잘 듣는 게 아니다. 우리의 귀는 항상 뚫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건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다. 대화를 할 땐 상대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 의미를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그것이 경청이다. 경청은 매우 힘들면서도 품격 있는 행동이다. 생각해보면 오늘 너무 많이 들어줬어라고 반성한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단 말하기에 더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게 우선이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자. 귀를 기울여 상대의 의견을 듣다 보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